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7쪽부터 검토 의견만 압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8조 888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인 2,743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7조 6,075억 900만 원으로 94%를 집행하였고 4,813억 7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조 5,313억 3,800만 원이며 세출은 6조 2,867억 6,600만 원으로 96.3%를 집행하였고 2,445억 7,2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1조 5,574억 7,9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3,207억 4,300만 원으로 84.8%를 집행하였고 2,367억 3,6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시면 잉여금은 줄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 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검토 보고서 68쪽 우리 시 채무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는 크게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와 내부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지방채 규모는 2020년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인 2025년 본예산 기준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엊그제 발표된 행안부 5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시민 1인당 147만 8천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채무 비율은 2024년 결산 기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집행부는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시 별도 한도로 인정받기 때문에 채무 비율이 18.79%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사업 관련 지방채를 별도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도 한도로 인정된다고 해서 그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채무 비율 산정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산 기준이 아닌 결산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위원실 의견입니다. 채무 비율을 낮추는 방법 중 하나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분모인 총 예산 규모를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후자의 방법으로 채무 비율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는 총 예산을 키우려고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한 다시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검토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집행부의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방채 신규 발행을 멈추는 것이 근본 해법입니다. 지방채도 문제지만 그 이자 부담도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지난 5년간 지방채 이자만 무려 1,195억 원이 나갔습니다. 올해 광주시 재정 자립도는 39.8%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내려앉았으며 재정 자주도 역시 58.3%를 기록해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습니다. 시 재정의 자립성과 자율성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도 줄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를 다음 해, 다음 세대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재정 폭탄 돌리기로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빌려 쓰는 내부 거래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부 거래로 매년 2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만 지방채 이자 293억 원을 포함 총 320억 원이 비제 대가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출 통제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 절실합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내부 거래를 줄이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세입 예측도 정교 해제합니다. 2024 회계년도 일반 회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원인데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 500억 원과 약 410억 원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통 교부세도 약 545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보다 정밀한 자료 기반의 세입 예측이 요구됩니다. 25년도 본예산 세입에 955억 원이 과다 계상됐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형 사업과 관련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2월 대상 일부 도로 개설 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 지연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연 사유를 명확히 따져 예산 편성과 집행 시기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경우 매년 인건비 및 자재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총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시비 부담만 하더라도 7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늦어지고 사업비 2월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Y 프로젝트는 임기 3년 차인 현재까지 서창 감성 조망 명소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용역 단계이며 향후 공사 본격화에 따라 시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채무를 심각하게 언급하는 이유는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공식 채무인 지방채 4,359억 원과 0708 하수관거 BTL 169억 원 이외에도 도시철도 2호선 건설 2,167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적자 보전 701억 원, 시내버스 중공영제 1,402억 원, 제2순환도로 BTO 324억 원, 우발 채무인 LH 공공토지 비축비 100억 원 등 연간 9,222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지난해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매년 9천억 원에서 1조 원의 재정 폭탄을 안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4 회계년도 세출 총액 7조 6,075억 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공공행정 분야 등에서 약 5조 6천억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2조 149억 원이 교통, 물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집행을 하게 했는데 이 중 절반 수준이 빚이나 다름없는 재정 폭탄인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채마저 한계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주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재정위기를 외면한 채 미래 세대의 짐을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결단으로 문제의 뿌리를 바로잡을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정 안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체장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3쪽부터 76쪽 기타 특별회계 관련입니다. 2024 회계년도 기타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3%인 551억 3,100만 원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평균 집행 잔액은 1.36%였지만 2024년도에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12개의 기타 특별회계 중 집행 잔액이 많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 육성 특별회계, 산업단지 특별회계,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은 불용 사유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7쪽에서 80쪽 기금운용 관련입니다. 광주시는 현재 1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금은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광역시 2024 회계년도 기금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편성률이 10% 미만인 기금은 화장시설 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등이며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농업발전기금 등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사업비 편성률이 10% 미만이거나 집행률이 50% 미만인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 활용과 개선 방안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최근 2, 3년 동안 각 기금의 사업비 편성률과 집행률, 실질적인 사업 내용, 일반 회계와의 중복성 등을 심도 있게 살펴 기금의 존속 여부까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1쪽에서 82쪽 재난안전기금 관련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 의무기금이지만 시는 최근 2년 연속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50% 수준의 적립률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지난 2020년까지 적립했던 재난관리기금이 코로나19 당시에 시민 1인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재원이었다는 점에서 법정 의무기금을 적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3쪽에서 85쪽 재정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지방회계법 50조에 따라 회계사무 담당 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일부 민간기관, 단체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총괄부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 이후에야 부랴부랴 점검에 나서는 등 관리 소홀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86쪽에서 88쪽 2월 사업 관련입니다. 2월 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일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4 회계년도 명시 2월 중에서 전액 2월한 사업 23건을 비롯해 제2월, 사고 2월 사업들에 대해서는 2월 사유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명시 2월 사업의 2월 사유를 꼼꼼히 점검해 사업개혁 미비로 인한 사업은 과감히 불용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2월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 2월이 집행부에 면제부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의 2월비의 경우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2월액과 2월 사유를 따져보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서 2호선을 한 바퀴 돌며 청취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정책 리포트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 예결상과 연계한 추가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91쪽에서 112쪽에 수록한 2023 회계년도 결산심사 시정 요구사항 75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집행부 자료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완료로 처리된 사안들이 적지 않은 만큼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